안녕하세요. 지적기능사 실기 첫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적기능사 실기 책 필기식이 같이 되어 있죠? 실기 책 파트 3. 파트 3 지적기능사 실기 펴주시고요.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지적제도의 기본 사항부터 짚어보고 이제 기출문제 푸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기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기본사항부터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가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까지 연도별 출제를 풀어보고 시험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제도의 기본사항입니다. 한 장 넘어가셔서 첫 번째 기본사항 보시면 CAD 화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저희가 작업형은 CAD로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CAD 화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한번 읽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CAD는 지금까지 많이 배웠어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는 걸로 하고 넘어갈 거고요. 단축키도 여러분이 외우시면 상당히 편하기 때문에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쭉 넘어가고요. 명령어만 한번 좀 볼게요. 명령어가 저희가 대부분 아는 명령어긴 한데 처음 듣는 명령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지적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명령어라서 제가 한번 이것만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부터 나오고 있죠. 아래하고요. 약어는 AA입니다. 면적의 크기를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필지를 이렇게 그리게 되잖아요. 그럼 이 필지의 면적을 어떻게 구하냔 말이죠. 좌표를 가지고 물론 구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CAD에서 명령어 AAE 엔터를 치시고 점을 클릭 하시면 아래아로 명령어로 이제 여기에 면적이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순서대로 찍으셔야 돼요. 1, 2, 3, 4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1 찍었다가 2 찍었다, 3 찍었다, 4 찍었다 하면 측정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계 방향이나 또는 반시계 방향도 괜찮습니다. 근데 시계 방향을 추천드려요. 이렇게 해서 좌표를 명확하게 클릭함으로 통해서 면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제 서클 카피까지는 아시고요. DD 이거는 쌤이 우클릭 마우스 오른쪽 클릭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명령어까지 외우지 않아도 되고요. 딤 스타일로 우리 치수 스타일 처음에 설정을 해줍니다. 네, 이레이즈, 익스텐드, 해치, 아이디 또 하나 별표를 쳐주셔야 됩니다. 지점의 좌표값을 표시한다예요. 자, 우리가 여기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여기에 좌표가 얼마였는지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 지점에 여기 이 좌표 값을 나타내주는 명령어가 id입니다. 물론 이거는 사실 마우스만 갖다 대도 좌표가 클릭만 해도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 그게 불안하거나 안 보일 경우에는 id 명령어로 좌표 값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조인 있죠. 조인은 나눠진 객체를 하나로 결합한다. 조인의 반대말 뭐였죠? 반대말? 익스플로드였습니다. 그래서 폭파, X. 제가 폭파시키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그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도 한 번씩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장 더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사실 진짜 중요해요. 여기는 너무너무 필수 암기입니다. 이걸 사실 안 외우면 시험을 못 봐요. 그래서 필수 암기니까 이 부분은 정말 반드시 외워주시고요. 이건 사실 우리가 필기 때 다 외웠던 건데 우리가 필기를 본 지 좀 지나서 까먹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한 번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척별 도각선의 크기를 결정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축척별로 지상 길이랑 도상 길이를 암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적도, 임야도, 지적도가 6,000분의 1까지 있는데 3,000 임야도랑 똑같은 크기이기 때문에 같이 외워도 된다고 했었습니다. 축척분의 지상 길이를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축척별로 제가 500분의 1이랑 600분의 1이랑 3000분의 1만 외우시면 나머지는 어떻게? 곱하기 2배, 곱하기 2배, 곱하기 2배, 곱하기 2배 해주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500분의 1의 지상 길이 150 곱하기 200, 그리고 600분의 1의 지상 길이 200 곱하기 250.
그리고 3000분의 1 지상 길이 1200 곱하기 1500. 요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50 곱하기 200, 200 곱하기 250. 여기 다 50 차이죠. 그리고 3000은 300 차이입니다. 그래서 1200 곱하기 1500. 이렇게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이것도 필수 암기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받자마자 자신 없는 사람들은 바로 쓰세요. 500분의 1은 150 곱하기 200. 600분의 1은 200 곱하기 250. 3000분의 1은 1200 곱하기 1500. 이걸 안 해오시면 문제를 못 풀어요. 계산 문제 자체를 못 풀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지를 받자마자 써주시면 좋고요. 자신 있는 분들은 뭐 보고선 바로 문제 보고 풀어도 되고요. 어쨌든 축적별의 도각선 크기를 반드시 암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도각이에요. 우리가 캐드로 그릴 도각인데 이제 빨간 선으로 작도를 할 겁니다. 근데 작도로 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뭐를 해야 되냐면 좌표값을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x값이랑 y값 좌표값을 알잖아요. 그래서 원래 여기가 x, y, 여기도 x, y죠. 그래서 이거에 좌표값을 입력을 해주는데 좌표값을 어떻게 입력할 거냐면 일단은 상단, 하단, 좌측, 우측만 잘 구분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누가 봐도 여기 이렇게 양쪽 모서리 REC 할 때 그릴 때도 여기 찍고 여기 찍고 해서 그린다고 생각해서 이 모서리랑 이 모서리에 입력을 할 것이다 라고만 기억을 해주면 각 대각선으로 입력을 할 것이다 기억만 해주면 여기로 기억하시면 안 되고요. 거기로 기억하시면 큰일 나고요.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당연히 상단에 있는 좌표니까 여기는 상단의 좌표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4530 600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하단의 좌표는 어디다 하면 되겠어요? 당연히 밑에다가 해주시면 되죠. 453 200 이런 식으로. 우측의 좌표를 쓸 때는 여기다가 19400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로테이트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94000 반대쪽은 193500 그냥 수평으로 쓰시고 로테이트로 한 번씩 돌려주셔서 이렇게 좌표값을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는 캐드 작업으로 할 건데 지금 배울 때 기억을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요 모서리, 양 모서리 여기랑 여기에다 좌표를 입력한다라는 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 분할 측량입니다. 우리 어쨌든 면적을 분할할 거예요. 우리 지적기인사 실기는 면적을 분할하는 겁니다. 그 분할하는 측량에서 신구 면적, 새로운 면적과 옛날 면적의 허용 오차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제 보정 개수는 저희가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1.00000으로나 어쨌든 주어지기 때문에 이 식은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 주시고요. 중요한 건 얘네는 반드시 나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암기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구 면적의 허용 오차예요. 우리 필기 때도 반드시 외웠었고 A가 허용 오차라면 플러스 마이너스 0.026 제곱이죠. 그리고 여기 M에 뭐가 들어가는지 알아야 돼요. M은 축척 분모입니다. 축척에 1200분의 1이나 500분의 1이라고 했을 때 이거의 분모. 요거 숫자 1200, 500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F는 루트 F인데요. 여기서 F는 원면적입니다. 원면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원래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면적의 크기가 얼마냐고. 원래 있던 필지의 이 면적의 크기가 얼마냐고. 왜? 신구 면적할 때 원래 얘가 구면적이지? 원래 이 면적이었는데 얘를 어떻게 할 거예요? 쪼갤 거예요. 쪼개서 두 개로 나눌 건데 이 둘 사이에 뭐가 있다고? 오차가 발생을 한다고. 오차가 안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근데 발생을 한다고요. 근데 그 오차를 발생할 수 있는 허용치가 있잖아요. 그 허용치를 계산하는 식이 요 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반드시 외워주시고 M에는 뭐가 들어가고 F에는 뭐가 들어가는지
뜻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축적분모 3천, 6천이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어요. 임야도가 나온 적은 없어서 그래도 혹시 축적분모가 3천일 경우에는 6천으로 해서 여기 m의 값을 6천으로 해서 오차를 산출한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아직 임야도는 안 나왔고요. 다 지적도가 나왔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정 면적도 보정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측정 면적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측정 면적이랑 다를 건 없는데 이 측정 면적은 뭐를 말하냐면 우리가 아까 배웠던 AA 명령어 있죠. 이걸로 필지를 쪼갰을 때 AA 명령어로 좌표를 찍을 거잖아요. 이거를 측정 면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측정 면적은 몇 번 아래? 2번 아래. 그러니까 AA 명령어로 하나, 둘, 셋, 넷 한번 찍었어. 그리고 값을 적어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해서 그 값에 어떻게 2로 나눠주니까 평균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2회 측정해서 평균치를 쓸 거예요. 근데 사실 크게 이렇게 CAD로 컴퓨터로 하는 거기 때문에 측정값이 달라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그냥 복부수로 카피로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2회를 입력했고 2번을 평균치를 우리가 사용한다라는 걸 CAD에 적어주시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측정 면적을 나왔어요. 근데 이제 산출 면적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정을 한 값을 계산을 해주시는 거죠. 그 산출 면적은 A분의 FA라고도 되어 있는데 원면적은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문제에서 원래는 이 땅의 면적이 뭐 9034 제곱미터였다. 이런 식으로 원면적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구했던 보정면적은 그 측정 면적이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원면적이 9034인데 면적이 뭐 4, 5, 0, 3, 뭐 4, 5, 2, 4, 0 뭐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그러면 얘가 시그마는 합계잖아요. 합계. 그래서 두 개. 예를 들어 필지가 하나 있었는데 두 개로 쪼갰어. 1, 2. 1, 2를 더해 주시고 위에다가는 원면적. 그리고 뭘 해줘야 돼? 곱하기 내가 원하는 1번. 하면 이게 1번의 산출 면적이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다가 곱하기 2번을 하면 2번의 산출 면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출 면적을 구하는 식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산출 면적까지 구했어요. 그럼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 최종 뭐가 있어요? 결정 면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걸로 면적을 결정할 거야. 이제 계산을 다 끝냈고 면적을 결정하는 결정 면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오사오입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정 면적 구하는 식 이거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결정 면적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축척이 500분의 1과 600분의 1 사이 그리고 1000분의 1과 6000분의 1 사이. 그러니까 두 자릿수 축척은 최소 면적이 0.1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산출하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축척이 세 자릿수까지 갔어요. 그러면 최소 면적이 뭐였어? 제곱미터야. 그럼 얘는 자연수까지 산출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결정 면적을 하라고 예를 들어 문제에서 축척일 500분의 1인데 결정 면적을 쓰세요 라고 했는데 누가 결정 면적을 9030 제곱미터로 쓰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지.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써야 되잖아. 그럼 9030.0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소수짜리 구하는 거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가 2축척일 때 1000분의 1부터 6000분의 1 축척일 때는 자연수까지 산출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 5, 4, 5입 보겠습니다. 소수점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5, 4, 5입입니다. 5를 미만했어요. 1, 2, 3, 4의 숫자가 나왔어요. 이 소수점에다. 근데 이 소수점은 어디? 둘째 자리에 말하는 겁니다. 여기 둘째 자리가
1, 2, 3, 4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 버리면 돼요. 그냥 날리면 돼요. 근데 6, 7, 8, 9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올리셔야 돼요. 그럴 때는 올리셔야 됩니다. 반올림을 하시면 되죠. 문제는 여기죠. 그럼 딱 5가 나왔어. 딱 5야. 숫자가 딱 5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앞에 번의 자리의 숫자를 봅니다. 바로 앞에 있는 첫 번째 자리 숫자를 보는 거예요. 수수 첫 번째 자리가 짝수였어요. 이게 짝수야. 그럼 5를 어떻게 한다? 버립니다. 그래서 123.2로 합니다. 근데 앞에 자리가 홀수야. 그럼 얘를 어떻게 한다? 올립니다. 그래서 123.4가 됩니다. 이해 가시죠? 앞에가 짝수면 버리고 앞에 숫자가 홀수면 올립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수까지 산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얘는 첫째 자리가 소수 첫째 자리의 숫자가 1, 2, 3, 4면 버리시면 되고 6, 7, 8, 9면 올리시면 되고 예를 들어 0.5 딱 5일 때는 앞에가 짝수면 어떻게 버리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5를 버리시면 돼요. 근데 앞에가 홀수면 어떻게 5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최종 결정 면적까지 계산을 해주시고 답에다가 적어야지만 우리가 모든 계산이 정확하게 되었다라는 게 되니까요. 반드시 545입까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21회차죠. 21년도 거 시험에서 딱 5가 나왔어요. 그래서 545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앞에 자리가 짝수였으면 그냥 버리면 되는데 홀수가 나오면 올렸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짝수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버려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5가 나오니까 바로 올려버린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짝수 나오시면 버려주셔야지만 답으로 인정되니까 그 부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번 부여 방법입니다. 선생님이 지번 부여 방법은 필기 때도 얘기했지만 한 번만 더 볼게요. 지번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번이랑 부번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본번과 부번 사이에는 요 다시 의라고 읽는데요. 이 의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1 이런 식으로 5의 1번지 이렇게 해주시고요. 지번은 북소에서 남동쪽으로 원래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나 실제 저번 회차 시험에서는 우측부터 나열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갔잖아요. 네, 그거는 그 시험에 나오는 문제를 잘 읽으시고 지번을 부여하세요. 제가 이거를 확실하게 정해놓지는 않겠습니다. 만약에 어떻게 해라라는 말이 안 나오면 북서에서 남동으로 가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우측부터 하세요라고 하면 우측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할의 경우 분할 후의 필지 중 하나는 1필지는 분할 전에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할 것.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25번지 필지였어요. 여기서 1차 분할이 있었습니다. 네, 1차에 지금 몇 분할했어요? 2분할했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의 필지는 그대로 25를 주시면 되고 다음 필지에는 25-1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분할 보겠습니다. 2차 분할은 몇 개로 쪼갰어요? 3개로 쪼갰습니다. 3분할이에요. 그러면 하나는 그대로 25가 되면 되고 원래는 25-1, 25-2 이 순으로 가야 돼. 맞는 거잖아요. 근데 최종 부번이 지금 25-1을 썼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 다음 순번 부번으로 부여하라고. 그래서 25-2, 25-3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3차 분할 보겠습니다. 3차 분할에서는 또 몇 분할을 했어요? 2분할을 했네요. 얘도 25-1을 그대로 하나 써주시고 원래는 25-2가 와야 되지만 지금 최종 부번이 25-3이므로 여기에는 뭐가 옵니까? 25-4가 오게 됩니다. 마지막 4차 분할 보겠습니다. 얘는 2분할 했네요. 마지막 분할 첫 번째 원래 지번을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원래는 25-4가 와야 되지만 25-4가 최종 부번이므로 여기에는 25-5가 옵니다. 부번을 부여하는 방법을 아시겠죠? 지번 부여하는 방법.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번을 부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장 넘어가서요. 이제 방위각과 거리 계산입니다. 방위각과 방위는 이제 측량에서도 중요하지만 지적에서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위각이에요. 방위각은 좌우선 진북 방향이죠. 진북 방향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진북 방향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360도 돌려낸 나타낸 각입니다. 그래서 어느 방위각이든 360도를 넘으면 마이너스 360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370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빼기 360도를 하셔서 그냥 10으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각도가 마이너스 10도였어. 그럼 어떻게? 360을 더하셔서 350도로 표현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런 식으로 음의 수가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위각과 역방위각, 이쪽으로 돌린 방위각과 이쪽 반대 방향으로 돌린 역방위각의 위상 차이는 180도입니다. 요만큼 180, 요만큼 180도이기 때문이죠. 방위각은 아까도 말했듯이 0에서 360까지만 나타낸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방위의 개념 보겠습니다. 방위는 4개의 상한으로 나누어 NS선이라는 것은 북쪽 선과 남쪽 선을 얘기하죠. 북남선을 기준으로 90도 이하입니다. 방위각은 360도까지였어요. 근데 방위는 90도 이하만 각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준은 북과 남을 기준으로 하고요. 여기가 0이에요. 북도 0이고요. 남도 0입니다. 북과 남이 둘 다 0을 기준으로 해서 동이나 서쪽으로 향하는 90도까지의 각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는 게 편할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0도에서부터 360도 돌아온 방위각이고요. 방위는 이제 북과 남을 기준으로 합니다. 북과 남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0도면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고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인데 북에서 동으로 간 요 각도를 방위라고 하고요. 그거는 처음에는 북 앞에 오주시고요. 동쪽으로 갔으니까 두 번째는 동쪽으로 오주시고 이 중간에 뭐가 들어온다? 각도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동쪽에서 북으로 가는 것도 방해일까요? 아니죠. 반드시 기준은 북과 남을 기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동이랑 서를 기준으로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가 30도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 30도가 주어졌을 때 방위각을 구하래요. 그럼 방위를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N 60도 이렇게 요만큼 90에서 30 빼니까 여기 60이니까 북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60도의 각도다라고 방위를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중요해요. 그리고 남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S2 사이의 각도를 써주시면 되고 동에서 남쪽으로 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에서 서에서는 갈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남에서 서쪽으로 가는 거. 서에서 남으로 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북에서 서쪽으로 가는 거. 서에서 북으로 가는 거 없어요. 그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지적 기능사 계산의 절반이에요. 이게 계산의 절반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반드시 알아주셔야 돼요. 방위각과 거리를 이용해서 좌표를 산출하는 겁니다. 내가 좌표를 몰라요. 근데 방위각이랑 거리를 알면 좌표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을 지금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A점의 좌표는 알아요? A점의 좌표는 XA, YA예요. 근데 내가 B점의 좌표를 알고 싶어. B점의 좌표가 궁금해요. 왜냐, 좌표를 다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좌표를 궁금한데 좌표를 알아야지 CAD로 점을 찍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B점의 좌표가 궁금한데 내가 여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방위각이랑 거리밖에 없어. 그러면 방위각이랑 거리만 있으면 좌표를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피타고라스 형님이 나오시죠. 여기서도. 우리 사인 코사인으로 하면 됩니다. 자, 내가 지금 여기 알파라는 방위각을 알아요. 그리고 여기 거리 L이라는 거리를 압니다.
여기까지 알아요. 내가 원하는 건 여기가 A점이고 여기가 B점일 때 내가 원하는 건 이 B점에 X, B, Y, B예요. 근데 여기 A점으로부터 B점까지의 이만큼의 거리차를 델타 Y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A점부터 B점까지 이만큼의 높이차를 델타 X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A점의 좌표를 알아요. 근데 A점도 원점은 아니야. 여기에 0,0은 아니야. 얘도 0,0에서 떨어져 있어요. 0,0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어요. X 예를 들면 여기가 이만큼, 여기는 여기에 4만큼, 여기 이만큼 떨어져 있어. 그럼 여기에 플러스 B점의 이 델타. 여기는 어떻게 하면 돼? 4 플러스 델타 Y가 하면 되고 얘는 2 플러스 델타 X를 하면 여기 B점의 좌표가 나오잖아요. 이 방법으로 구한다고요. 2 플러스 델타 X, 4 플러스 델타 Y 이렇게 해서 구한다고요. 그러면 이 델타 X랑 델타 Y를 구하는 법을 보겠습니다. 델타 X는 뭐를 이용했어요? 알파가 여기 있어요. 여기 기준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코사인의 법칙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사인의 법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코사인으로 볼게요. 그러면 코사인 알파는 뭐 분의 뭐예요? 빗변분의 밑변입니다. 빗변이 L이고 밑변이 델타 X였어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델타 X야.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델타 X야. 그럼 델타 X만 남겨주고 L을 옆으로 이항을 해주면 L 코사인 알파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아까 B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할 거예요? X 더하기 델타 X를 할 거였어요. 그러면 B점의 X좌표가 나옵니다. 이게 XB야. 그럼 Y좌표도 해봅시다. Y좌표도. Y좌표는 지금 아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사인을 하라고 했어요. 사인 알파는 빗변분의 높이 델타 Y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야? 델타 Y예요. 옆에 이항을 해주면 L 사인 알파가 되죠. 그러면 YB는 어떻게 구했어요? YA 더하기 델타 Y만 해주면 됐습니다. 그래서 좌표 XB는 뭐다? XA 요만큼 XA의 거리에다가 델타 X를 더해준 값인데 델타 X가 결국은 한글로 풀면 뭐예요? 거리 곱하기 코사인 방위각이 되는 거고요. 좌표 YB도 보겠습니다. YB는 요만큼 YA에다가 델타 Y를 더해주면 됐는데 얘가 YA에다가 거리 곱하기 사인 방위각입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표시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방법을 가지고 나중에 좌표들을 다 계산할 거예요. 좌표를 계산하는 문제가 1번부터 5번까지 문제가 있는데 1번부터 3번까지가 좌표를 계산하는 문제예요. 그러니 절반 이상이 좌표 계산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리고 AB 측선의 길이 우리가 나중에 길이랑 방위각을 또 구해야 되거든요. 방위각 길이도 구하셔서 답에다 적으셔야 돼요. 근데 길이는 쉬워요. 길이는 지금 여기 보시면 얘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대각선의 길이 L은 델타 X제곱 더하기 델타 Y제곱에 루트 씌우면 대각선 L의 길이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길이는 쉽습니다. 길이는 이게 델타 X고 이게 델타 Y다 보니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방위각이 문제예요. 방위각은 우리가 뭐로 구할 거냐면 탄젠트로 구할 거예요. 탄젠트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잖아요. 그쵸? 탄젠트 알파는 밑변분의 높이예요. 왜냐? 우리가 델타 X랑 델타 Y를 구했어요. 여기서 델타 X랑 델타 Y를 구했기 때문에 이제 이 델타 X와 델타 Y로 이제 방위각을 구하는 방법을 또 본다는 거죠.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하면 탄젠트 알파가 델타 X, 델타 Y가 되는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알파 값이란 말이야. 그래서 따라서 알파는 역탄젠트로 보내주셔야 되죠. 탄젠트
역탄젠트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여기까지만 식을 기억을 해주시면 우리가 방위각도 구할 수 있고 AB 직선의 길이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방위라고 했던 거는 이 AB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일상안이라서 그냥 알파 그대로 쓰면 돼요. 근데 내가 구한 각도가 요만큼이었어.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상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180도에서 알파를 빼준 값이 방위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위 알파를 구하고 이 선의 위치에 따라서 방위각을 구하시면 됩니다. 내가 구한 알파가 이만큼이었어. 그러면 여기는 180도 더하기 알파를 해서 방위각을 구해주시면 돼요. 내가 구한 알파가 여기였어. 그러면 360도에서 알파만큼 뺀 값까지 구해주시면 되고, 그렇게 방위를 구하시고 방위각 계산까지, 우리가 궁금한 거는 방위각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리 계산까지, 여기까지 방법을 아시면 지적기능사에 필요한 모든 계산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는 계산하는 방법이랑 식을 외웠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겠어요? 실제 시험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우선 오늘 배운 이 계산하는 방법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특히 외우라고 했던 공식을 다 외워주신 다음에 다음 강의로 넘어가세요. 그걸 다 알아야지만 계산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 외우고 다음 강의부터 기출문제 풀 거니까 그때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